지금 오늘의 전체적인 이 방송의 내용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흐름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다. 언론도 교육도 이제 다음 방송에 이제 분야별로 왜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통치 속으로 들어갔는가 교육 문제부터 한번 짚어나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대한민국의 교과서가 어디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입니까 이게? 평양 이제 김구 선생님한테 이제 들어보면 돼요. 평양 교과서지 이게 무슨 100%. 100%? 예. 그런데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예. 그런데 지금 송편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자 한마디 김구 선생님부터 말씀 한번 하시고.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제는 우리 사랑교회가 오랜 투쟁 끝에 승리한 날이고 이것은 또 우리 국가의 교회가 승리한 날이다. 전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승리한 날이다. 저는 그렇게 우선 말씀 올리고 보고요. 이렇게 짧은 연화는 좀 있지만 이 과정 하나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무언가 하면 이렇게 정의를 위한 투쟁은 어렵고 힘들다. 이런 걸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목사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한 운동은 대혁명으로서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역시 정강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을 위한 혁명가다. 혁명가에게는 적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욕을 먹지 않으면 혁명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봐야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을 가지고 자유통일이라는 이 기치를 향해서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다시금 올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우리 이충훈 박사님. 네. 교수님들에 대해서 내가 좀 쓴소리하고 싶은 게 교수들 세계에서도 대한민국 교수들하고 주사파 교수들하고 싸움에서 대한민국 교수들이 진 것 같아요. 졌죠. 졌어요. 압도적으로. 기가 막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혁명을 해서 바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쟤들이 끊임없이 역사를 다 왜곡시켜놨잖아요. 6.25도 그렇습니다. 복침이다. 예, 뭐. 예. 참 대한민국은 태어나 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그러면 이승만은 미국이 보낸 간첩이다. 뭐 별 8강을 다 떨어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맞은 말씀. 참 그 불행한 일인데 네. 제가 그 학생들한테 이제 교보문고 가서 미국에 관련된 책을 사가지고 이제 읽히려고 네. 그래서 그 사전에 제가 답사해 봤더니만은 교보문고에 깔려 있는 책의 90% 이상이 반미입니다. 그걸 읽히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히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동료라고. 근데 뭐 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의 참 우파의 본산이죠. 그러니까 전경련. 네. 거기 가서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만은 반대하더라고요. 우리가 반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보문고는 지금도 반대한민국 책이 훨씬 많고 반미 책이 많고 종북 책이 많고 친중 책이 많은 겁니다. 그렇죠.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혹시 그 듣는 분 청취자 중에서 야 저 사람들이 너무 과장하는 것 같다 그러는데 설마 과장이 있다 치더라도 전략론의 기본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임진왜란 나기 전에 두 사람이 일본에 파견됐는데 한 사람은 와서 아무래도 일본이 전쟁할 것 같다 그러고 한 사람은 아닐 것 같다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전략가는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그 비관론의 기본을 두고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야 저 사람들이 너무 과장해 너무 비관적이야. 전략론 자체가 네. 비관론에 근거해서 짜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여기서 그 아유 뭐 과장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정말 이 한번 교보문고 밤에 가 보세요.
이 책을 보시라고 이런 게 기가 막혀요. 번역되거나 써지는 책들을.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타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10,000명 조직이라는 거는 네. 그 모든 것을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지금 우리가 호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네. 교수님, 예. 역사를 완전히 우리는 강탈당했거든. 예. 평양한테. 네. 한국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목사님? 그냥 네. 제가 김정은이 지배한 나라를 말씀드릴까요? 두 개다. 두 개 다요. 저희가 뭐 그 북한에 의해서 북한이 계속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하는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 기본 정책은 7, 8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바가 없죠. 남들은 우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또 이 방어하지 않는다면 네.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목사님 그 전광훈은 대법원 위에 있다 이런 이제 신문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제가 그걸 이제 보면서 네. 이런 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죠. 전광훈 목사님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다. 네. 이걸 이제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건데 네. 대법원 판결은 이번에 잘못된 조례에 기초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자체가 네. 잘못된 것이에요. 네. 목사님이 대법원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법에 보면요, 목사님 실정법이 있고 자연법이 있어요. 네. 실정법은 우리 눈에 보이는 법들인데 헌법도 실정법 중에 하나지만 실정법인 헌법마저도 인간의 이성인 인간의 상식인 자연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리예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헌법도 예컨대 목회자들의 이성이나 판단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바로 그런 뜻이 실정법은 아무리 높아도 자연법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법의 기본 원리임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늘의 기본 주제가 김정은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실제로 김정은이 지배하는 나라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실제 김정은이 얼마큼 이 나라를 지배하는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 교과서에 국민주권 원리를 인민주권으로 이미 바꿔놨어요. 기가 막. 국민이란 단어를 인민으로 좀 바꿔 쓰고 있어요. 참. 또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분명히 교과서에 못을 박았는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요 정부 수립으로 바꿨단 말이죠. 또 우리가 47년 12월에 그다음에 48년도에 유엔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인정한 그 사실을 지금 교과서에서 다 제외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예컨대 김정은이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가장 비근한 예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요. 여러분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2020년에 분명히 이런 말을 했죠.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먼저 꿈을 꾸었다고 제주도가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고 떠들면서 제주도민의 그 당시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이라고 대통령의 입에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북한의 통일 정부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의 꿈이 네. 우리의 꿈이라고 대통령이란 자가 그 말을 했단 말이죠. 참. 그게 김정은이 지배한 나라가 아니고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기가 막힌. 1년 지나서는 한 걸음 더 나갔죠. 남도당 반란 세력을 진압한 군경에 대해서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단어를 대통령이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후에 그 제주 4.3에 대해서 특별재심이다 직권재심이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수용자들을 무죄를 만들어주고 있고 9천만 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중단되지 않고 어제부로 12차 직권 재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이 문제를 놓고 예컨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예컨대 뭐 적화되지 않고 아직 뭐 대한민국 태극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위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정말로 우리가 그 안이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예컨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어제 그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 좌파들은요 대표적인 친일파라고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그분이 어떻게 친일파입니까? 일본 국민에게 여론조사를 하면요 일본 국민들은 좌우를 불문하고 김대중은 다 좋아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요 일본 국민이 다 미워합니다. 다 미워하는 그 이승만을 갖다가 친일파라고 말하는 그런 모순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죠. 그런 것을 예컨대 KBS 방송에서 100년 전쟁으로 떠들면서 이승만을 비판하고 말이죠. 김일성이는요 친일을 제거한 바가 없어요. 친일 인사를 기용한 김일성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진정한 애국자인 이승만에 대해서는 친일파라는 말이지 그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본인들도 틀리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그래. 그게 바로 김정은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반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은요 정비하는 인생이 있고 수리하는 인생이 있어요. 정비와 수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이 삶을 살면서 정비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병원에 가기 전에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건강 검진도 받고 뭘 하다 보면 예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실제로 큰 병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정비를 게으려면 수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수리하는 인생. 이미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걸어가서 근데 고생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죠. 그렇다면 개인도 그런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비하는 나라가 돼야지 수리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비하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계속 부르짖는 것이 전광훈 목사님의 모토고 지금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또는 애국 시민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나라가 수리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에요. 정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저는 사람의 역사를 만든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고 만들려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우파 시민들 중에서 전체의 대한민국을 바르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옆에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전광훈 목사님이 애국자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지키고 만들고자 하는 분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는 일이 좀 쉬워요.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앞에서 이끄시기 얼마나 힘들어요. 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멘트는 우리의 인생도 정비하는 인생이 돼야지 수리하는 인생이 되면 고통이 더 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수리하는 나라 꼴로 돼버리면요 그때는 후회도 늦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예. 장순현 조합장님 이거 방송 혹시 보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아는 방송 안에도 여기 댓글이 들어와서 뭐냐 정광훈 사기꾼 이렇게 써놓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장이 10적 때문에 사기꾼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공개 사과하라고 한 것이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천 교수님 예. 자 이제 만 가지 100가지 문제를 얘기해도 우리가 대안을 제시 못하면 법방인데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조직을 해서 혁명해서 3,500개 자유마을을 우리는 만들겠다. 우리가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국민들이 이거 외에 다른 방법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라. 가져오면 내가 해줄 테니까. 없어요. 1000만 조직에서 3,500개 우리는 자유마을을 구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침대 위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나라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속 끓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우리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좌파 세력을 마을을 장악해 나가는 좌파 세력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래알로는 절대로 콘크리트를 이겨낼 수가 없고 돌을 1kg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 그거 딱 좋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조직화하고 투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게 지금 우리의 당면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제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읍면동을 장악해 나가는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부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과 투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게 지금은 가장 급선무다. 하부를 장악하지 않고는 유권자를 장악할 수 없다. 유권장을 장악할 수 없으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중요한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는 선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이 유권자를 장악하기 위한 마을의 운동이 자유마을 운동이 지금은 마지막 우리의 승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돼가 나가는 걸 보시면 아마 상당히 신뢰가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태평양의 모래알이 수도 없이 많아도 결속되지 아니하면 콘크리트를 이길 수가 없듯이 우리 애국 국민들이 5,300만이 다 애국자라 해도 전부 침대 위에 누워서 유튜브나 보면서 아이고 나라 큰일 났네 이런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1,000만 조직에 가담해 주시고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하는 심정으로 3.1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빨리 1,000만 가입에 동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자유마을 공동체에 핸드폰 열면 있지 않습니까? 글로 빨리빨리 가입을 해 주셔서 10월 3일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몇 가지 일이 끝나야 됩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이 꼭 이게 실시간 100만 방송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래야 혁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작인데 실시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100만 개가 돼야 혁명을 완수할 수 있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진행되는 이 조나단 방송 저녁에 여러분 아니 잠자시기 직전에 핸드폰 켜놓고 자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핸드폰 켜놓고 잠잘 때 많거든요. 듣다가 듣는 데까지 듣다가 졸리면 그럼 자면 돼. 그래도 다 걸려. 다 귀에 다 들려. 조나단이 뭘 욕하는지 내가 다 들려. 소리 들어! 그러면 다 들려. 또 자다가도 떠 일어나서 왜 이렇게 소리 지르나 들어보면 다 국민들을 깨우려고 하는 방송이니까 10월 3일 전까지는 국민 여러분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 못합니다. 군대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혁명 용사로서 북한말로 떨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꼭 100만 개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추석 때 이제 내일부터 이제 만날 텐데 가족도 만나고 친척 부모 뭐 만날 텐데 만나서 제1성을 이 말을 하십시오. 혁명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거 혁명 안 하면 나라 끝난다. 이제는 뭐 태풍 얘기는 할 것도 없어요. 다 지나갔으니까. 이 혁명 얘기를 추석 밥상 머리에 대화의 총 주제로 망한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구호를 한번 또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쥐시고 우리 시청자들도 다 주먹 쥐시고 같이 외쳐봅시다.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